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엉둥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코스닥이 불기둥이 나왔습니다. 자, 올해 초부터 계속되는 하락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쳤는데 오늘 시원한 모습이 한번 나와버렸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2.66% 급등하면서 958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별로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예. 이렇게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자, 분봉을 보시면,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종가까지 계속 올리면서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예. 자, 오랜만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좀 뭔가 좀 추세 전환의 움직임들이 좀 나왔는데요. 자, 제가 지금 이 그어놓은 선이 이 분봉이고요. 분봉에서 단기 추세선입니다. 자, 1월 이때가 1월 4일 날 했죠. 1월 4일 날 고점을 찍고, 자, 여기 1월 13일 날 또 올라오면서 얻어맞고, 그 다음에 이때 1월 18일 이때도 올라가면서 또 얻어맞았죠. 그러다가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강하게 올라오면서 이 하락 추세선, 분봉상의 하락 추세선을 이제 넘어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락 추세를 넘어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그랬죠. 작년 10월 달에 이 저점, 저는 여기는 좀 지켜줄 거라고 봤는데, 여기에서 제 예상대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직 뭐 좀 더 그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런 모습으로 올라가는 게 저희는 제일 좋겠죠. V자 반등식으로. 네, V자 반등. 이런 모습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미국 시장이 이런 모습으로 가져야 우리도 가지겠죠. 근데 일단은 그동안의 하락을 멈추고 강하게 반등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수급을 보시면요. 수급도 괜찮았습니다. 자,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다가 오늘은 1555억. 최근 거의 한 달 사이에서 좀 많이 매수했죠. 1550억. 기관도 오늘 1689억을 샀습니다. 오늘 그냥 그야말로 쌍끌이 매수가 나왔죠.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자,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도 많이 샀고 보험도 매수했고 투신도 매수하고 연기금 사모펀드. 그러니까 이제 물론 금융투자 비중이 좀 높긴 하지만 기관들도 지금 골고루 지금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오늘 수급이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를 보시면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왔지만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코스피는 코스닥 대비해서 많이 안 빠졌죠. 많이 안 빠졌지만 올라온 것도 조금 반등폭이 약합니다. 0.72%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도 작년 11월 말 여기 저점을 아직은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코스피도 수급을 한번 보시면 코스피는 오늘 좀 반등폭이 좀 얕은 게 외국인은 오늘 2,784억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개인이 1,460억대, 기관이 1,000억을 샀는데 이게 수급이 별로 안 좋았죠. 그래서 코스피는 많이 올라가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코스닥이 드디어 이제 바닥에서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미국의 물론 나스닥이라는 이런 시장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오늘의 이 코스닥 시장 모습만 놓고 보면 상당히 이제 괜찮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거래가 얼마 안 터졌다는 게 요게 조금 좀 안타깝긴 합니다. 물론 거래라는 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지쳤죠.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뭐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도 상당히 지쳤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들 이제 지친 상황에서 거래가 이제 얼마 안 터진 것 같아요. 시장이 이제 잠깐 반등하고 꺾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다가 진짜 시장이 불이 붙기 시작하면 거래가 엄청 터지면서 더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락을 멈추고 이 바닥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요. 코스닥에 또 어떤 종목들이 좀 올랐냐면, 시총 1위, 최근에 시총 1위로 올라온 에코프로비엠이 5%대 강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펄어비스, 시총 3위 펄어비스 게임주가 4.8%, 2차전지 LNF가 3.86,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가 5% 강세, 위메이드가 지금 7%대 강세, 그 다음에 나머지 뭐 HLB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시젠 5% 상승, 그리고 첨보 4.9%. 보면 오늘 제약바이오를 제외하고 이 지금 코스닥의 시장을 상승시켰던 종목들을 보면 여전히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있죠. 그 다음에 게임. 이게 지금 코스닥에서 지금 핵심입니다. 2차전지하고 게임. 여기에 이제 반도체들도 있겠죠. 아직 반도체들은 눈에 안 보이네요. 예. 뭐 리노공업이나 이런 것들은 반도체긴 한데, 지금은 코스닥의 핵심 업종은 지금 2차전지하고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도 물론 좀 상승을 했는데, LG화학하고 지금 삼성 SDI에 좀 강세가 보였고요. 나머지는 크게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카카오도 좀 2% 오르긴 했지만, 예? 지금 오늘은 2차전지 쪽이 좀 강세였다.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오니까 기존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2차전지 게임,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차트 한번 볼게요. 다우존스는 좀 어제 빠지면서 0.96%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존스도 지금 조정하면서 지금 추세선 보면은 지금 이전 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장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항상 장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밀리고 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오늘 코스닥 시장도 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는 미리 어제 선방향을 한 것 같고요. 오늘은 미국 시장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흐름을 보면 여기 작년 10월 초 저점까지 내려왔죠. 나스닥도 이제 좀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고, 나스닥의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나스닥이 그 코로나 이후에 상승할 때는, 이게 20주 이동평균입니다. 20주. 여기를 막 이탈하지 않았었어요. 계속 올라가면서. 근데 최근에는 팍 이탈하면서 지금 60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와 버렸죠. 조정폭이 상당히 컸던 겁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 때문에. 컸는데 지금 60주 이동평균까지 내려오면서 이제는 여기서 나스닥도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을 하면서 지금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 시장은 여전히 지금 좀 안 좋은 모습이긴 한데 지금 선물을 보니까 오늘 좀 괜찮은 모습입니다. 다우존스는 지금 0.36% 상승 중이고요. 선물이. S&P 500은 지금 0.49%. 나스닥은 지금 1.03%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러셀 2000도 0.228%. 자, 오늘 보면은 나스닥이 엄청 강하죠. 그러니까 보면은 나스닥이 강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코스닥이 엄청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너무 더 먼저 오른 거죠. 미국보다. 미국이 빠질 것 같으면 우리나라 또 증시가 또 빠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급등한 거 보니까 특히 코스닥이 급등한 거 보니까 오늘 나스닥이 좀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메타버스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죠. 올해 고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메타버스하고 특히 NFT 쪽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 이쪽을 여러분들이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고 이쪽에 포트를 압축을 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따가 종목들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정부에서 이제는 이제 메타버스를 선도국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적극 육성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메타버스 시장은 지금 현재 12위 정도인데 2026년도에는 5위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인력도 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메타버스 윤리 원칙도 수립을 해서 지금 메타버스의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렇게 되면 메타버스는 뭐예요?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가 되는 거예요. 정부 정책 수혜주. 이게 그 정부 정책 수혜주가 되는 거고, 간략한 내용을 보시면요. 세계적인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도전하겠다. 이게 핵심이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82조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게임 회사를 인수한 게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수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을 계속 개발하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하는 거고, 두 번째 전략은 인재 육성입니다. 인재가 있어야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 활성화 되겠죠. 인재를 양성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기업들,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하는 전문 기업을 육성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아야 고용이 창출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 되겠죠. 또 이런 기업들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국민들이 공감하는 이제 모범적인 메타버스 세상, 실제 메타버스 세상을 열겠다는 거죠. 이게 크게 이 네 가지 주제를 정부에서 적극 육성을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자, 보시면 여기 보세요. 10대 분야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과제 예시입니다. 먼저 생활입니다. 생활. 이 생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주요 도시들 있잖아요. 도시들을 가상하고 현실을 경험을 하고 이제 일상생활 하는 겁니다. 실제 도시들을 메타버스로 구현을 해가지고 실제 도시를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현실과 연결하고 이런 것들 지금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관광 이쪽 산업도 엄청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가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근데 해외 유명 관광지라든가 박물관 등을 메타버스로 구현해가지고 이런 XR 글라스 같은 것도 쓰고 본다고 하면 실제 내가 그 관광지를 가지 않더라도 그 관광지를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관광 쪽도 메타버스 생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이거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문화예술, 또 공연이라든가 공연대회 이런 거 지금 사람이 못 모이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 메타버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도 지금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이기 힘들죠.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를 통해서 교육을 지금 활성화시키겠다는 거고, 의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쪽, 그 다음에 창작, 그 다음에 제조, 제조 쪽도 지금 최근에 현대차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신차 개발을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제조업계도 하고, 그다음에 오피스,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이제 공공행정이라든가 민원 서비스, 교육 이런 것도 지금 메타버스로 지금 구현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 10대 분야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과제 예시를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면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생활하는 이제 실제 생활 있잖아요. 실생활을 거의 메타버스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메타버스로.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메타버스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2025년 기준 앞으로 3년 후죠.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500조 이상입니다. 500조 이상. 자율주행차 시장보다도 훨씬 크고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보다도 훨씬 크고요. 반도체 시장보다 훨씬 큰 시장입니다. 이쪽이. 그리고 2030년도에는 예상치가
1800조. 1800조.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게 바로 메타버스라는 거고, 정부에서도 이런 엄청난 시장을 미리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 정책으로 적극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투자해야겠습니까?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메타버스, 메타버스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NFT 쪽에 여러분들을 포트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없다니까요. 메타버스는 매년 지금 40% 이상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에요. 전기차 배터리가 그렇게 성장한다지만 30% 전후거든요. 메타버스는 40% 이상 고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의 시장을 여러분들이 계속 관찰을 하시고 이런 쪽에 여러분들의 포트를 집중하시면, 그리고 단타하지 않고 계속해서 중장기로 보유하시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들 차트를 좀 볼게요. 먼저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은 지금 최근에 빠진 것도 없죠. 이런 놈들이 지금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LG이노텍이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첫 번째 애플카. 애플카 뭐야? 자율주행차죠. 자율주행차. 카메라 모듈 많이 들어가죠. 두 번째, 또 애플발이죠.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메타버스에 보면은 XR 기기라고 있죠. XR 기기. 글라스. 여기에 고성능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LG이노텍이 엄청나게 지금 수혜를 받고 지금 신고가 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고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 자율주행하고 메타버스 때문에 지금 LG이노텍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엔터주 SM도 오늘 4.8%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메타버스를 접목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산업이 게임하고 엔터라고 하거든요. 엔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게임과 엔터를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SM 보세요. 오늘 4.8% 강하게 좀 반등하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고, 하이브도 그동안 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또 4.92% 강하게 올라오면서 이제 시작해서 올라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투스도 오늘 6.98%나 급등을 했고요. 펄어비스도 4.84% 강하게 올라왔고, 카카오 게임주도 지금 5%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메타버스하고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조금 올랐다고 해서 그냥 잘라버리지 마시고요. 번져놨다고 해서 팔지 말고 계속 한번 들고 가보세요. 오랫동안 들고 가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첨보, 그 다음에 LNF,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2차전지 쪽은 지금 참 애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코로나 이후에 2020년 3월달부터 최근까지 올랐어요. 2021년 보면 11월달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1년 8개월 올랐습니다. 물론 2차전지가 고성장한다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좀 변함은 없죠. 하지만 오랫동안 올랐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만원대가 지금 50만원 넘었죠. 10배 이상 올랐죠. 물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지금은 좀 애매한 구간 같아요. 애매한 구간. 차라리 지금 이런 2차전지보다는 저는 메타버스나 NFT 쪽 종목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 봐요.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은 아직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성장성도 지금 2차전지보다 더 뛰어난데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2차전지도 좀 괜찮기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메타버스하고 NFT 시장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쪽도 괜찮습니다.
DBI텍 신고가 내고 가고 있죠. 시장은 지수는 조정에서 많이 빠졌는데 DBI텍은 오히려 신고가 내면서 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 주목을 하셔야 되고, 자, 인텍플러스 이거는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에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이 종목도 신고가 위에 눌림목. 이런 종목들은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반등폭이 약해요. 이런 종목들은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해서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설 때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미리 가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성 SDI, LG 화학도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대형주고 무겁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해 시장은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됩니다. 둔화. 기업들의 실적 증가율이 둔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들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고성장 산업들은 이 경제 성장률이 올해 둔화가 되더라도 이런 쪽 산업들은 엄청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산업 자체가 실적이 급증을 하겠죠. 실적이 급증하면은 당연히 주가는 상승하겠죠. 그래서 작년처럼 또 재작년처럼 막 종목들이 올라가는 장이 아니에요. 작년은 물론 어려웠고 재작년에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올해도 이런 차별화 장세는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고정장 산업에 포트를 집중을 하시고 계속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중간에 좀 올랐다고 팔지 말고 이 통장이 꺾일 때까지, 실적이 꺾일 때까지 계속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계좌는 은하게 우상향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